영화로 본 드라큘라.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캐릭터 드라큘라 백작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브람 스토커의 소설에서 시작된 이 매혹적인 존재는 수많은 영화 감독들에 의해 각기 다른 시선과 해석으로 재탄생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왔습니다. 우리는 드라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화들이 보여준 감독들의 독창적인 해석과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원작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들이 어떤 지점에서 원작을 계승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과감한 변형을 시도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드라큘라 영화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드라큘라 영화의 역사를 간략히 조망해 보겠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을 다룬 최초의 영화는 무르나우 감독의 1922년작 무성 영화입니다. 비록 브람 스토커 소설의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 작품은 흡혈귀 영화의 원형을 제시하며 후대의 수많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 기형적인 모습의 뱀파이어는 당시 관객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며 드라큘라 캐릭터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연출만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며 뱀파이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언급할 작품은 토드 브라우닝 감독의 1931년작입니다. 이 영화는 벨라 루고시가 드라큘라 백작을 연기하며 최초의 발성 드라큘라 영화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무르나우 감독이 묘사한 기괴한 뱀파이어와는 달리 벨라 루고시의 드라큘라는 세련된 매너와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귀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록 당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지는 못했지만 대중적으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헐리우드 고전 호러 영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루고시의 뇌세적인 눈빛과 독특한 억양은 드라큘라 백작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이후 수많은 드라큘라 영화에서 모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드라큘라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동시에 매혹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논의 대상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1992년작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코폴라 감독 자신이 원작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했음을 천명한 작품입니다. 게리 올드만, 위노나 라이더, 안소니 홉킨스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뛰어난 연기를 선보였으며 시각적인 미학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코폴라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드라큘라 백작을 단순히 악마적인 존재가 아닌 비극적인 운명에 갇힌 사랑에 대한 열망으로 고통받는 존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원작 소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이 영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에서 드라큘라 백작은 순수한 악의 화신이자 인간의 영혼과 피를 갈구하는 괴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과거의 회한이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존재 목적에 충실한 초월적인 악의 존재로 그려집니다. 반면 코폴라 감독의 영화는 드라큘라 백작이 흡혈귀가 되는 과정을 그의 아내와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로 연결시킵니다. 즉, 그의 흡혈귀화는 신에 대한 절망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에서 비롯된 결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특히 영화는 드라큘라 백작의 아내가 미나 머레이로 환생했다는 파격적인 설정을 추가합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드라큘라 백작과 미나의 로맨스적 관계가 전혀 부각되지 않으며 드라큘라는 미나를 단순히 흡혈 대상으로 여기거나 조나단 하커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코폴라 감독은 미나를 드라큘라의 영원한 사랑이자 구원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영화에 깊은 로맨스적 요소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드라큘라 백작의 캐릭터에 다층적인 면모를 부여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그를 동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코폴라 감독의 독창적인 해석은 드라큘라
백작의 행위를 단순히 악행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그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드라큘라라는 존재를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감정을 지닌 비극적인 안티 히어로로 승격시킨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시각적인 연출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제의식을 반영합니다. 영화는 중세적인 분위기,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의상, 그리고 상징적인 색채 사용을 통해 드라큘라의 내면 세계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붉은색은 피와 욕망,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상징하며 영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각적 모티프로 사용됩니다. 또한 그림자와 빛의 대조적인 사용은 드라큘라의 어두운 존재와 그가 갈망하는 사랑의 빛을 대비시키며 그의 내면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처럼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는 원작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감독 자신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과감하게 투영하여 드라큘라라는 캐릭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드라큘라를 단순한 괴물이 아닌 사랑을 잃고 영겁의 고통 속에 빠진 비극적인 존재로 재탄생시키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드라큘라 영화의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뱀파이어 영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뱀파이어를 고뇌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은 코폴라의 영화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드라큘라 영화에서 흔히 재해석의 중심이 되는 새 인물, 즉 드라큘라, 반 헬싱, 미나에 대해 논의해 볼 차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드라큘라 백작에 대한 해석은 가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때로는 순수한 악의 구현체로, 때로는 비극적인 사랑의 희생양으로, 또 때로는 섹시하고 매혹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은 드라큘라 캐릭터가 지닌 복합적인 매력과 상징성을 잘 보여줍니다. 각 감독들은 자신의 시대적 배경과 철학적 관점에 따라 드라큘라를 다르게 조명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욕망, 두려움, 그리고 사랑과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벨라 루고시의 드라큘라는 육체적인 매력과 최면적인 눈빛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옴므 파탈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당시의 성적 억압과 욕망을 반영합니다. 반면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는 사랑에 대한 갈증과 영원한 삶의 저주 사이에서 고뇌하는 존재로 그려져 실존적인 고통과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드라큘라가 단순히 피를 빠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어둠과 욕망, 그리고 연약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드라큘라의 숙적이자 그를 쫓는 학자, 반 헬싱 교수에 대한 해석 또한 흥미롭습니다. 원작에서 반 헬싱은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인물로 드라큘라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를 처단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합니다. 그는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신념을 결합하여 뱀파이어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맞서는 인간의 이성과 용기를 대표합니다. 영화에서는 반 헬싱이 때로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거나 드라큘라만큼이나 괴팍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코폴라 감독의 영화에서 안소니 홉킨스가 연기한 반 헬싱은 원작의 지혜로운 모습과 더불어 때로는 기괴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주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합니다. 그는 드라큘라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과정을 통해 인간의 이성이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을 때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대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큘라와 얽히는 두 여인, 미나 머레이와 루시 웨스턴에 대한 해석입니다. 원작에서 루시는 드라큘라에게 피를 빨려 뱀파이어가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며 미나는 지성과 강인함을 지닌 여성으로 드라큘라의 표적이 되지만 결국 살아남아 그를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폴라 감독의 영화에서는 미나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어 드라큘라의 환생한 사랑이라는 비극적인 로맨스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는 드라큘라에게 이끌리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고 결국 그에게서 인간성을 되찾게 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미나의 재해석은 드라큘라라는 캐릭터의 감성적인 깊이를 더하고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영화 전면에 내세우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드라큘라 영화는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 시대와 감독의 철학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사랑, 죽음, 그리고 존재론적인 고뇌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캐릭터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를 넘어 시대의 정신과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예술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코폴라 감독에는 특히 원작의 고딕적인 분위기와 충실도를 유지하면서도 드라큘라 백작에게 로맨스적인 서사를 부여하여 대중적인 성공과 비평적인 호평을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이는 원작 소설이 지닌 본질적인 매력과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이 시너지를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드라큘라를 단순한 괴물에서 벗어나 사랑을 갈구하고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뱀파이어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라큘라 영화는 단순한 호러 장르를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과 욕망을 탐구하는 심오한 작품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각 감독들은 드라큘라라는 매혹적인 캐릭터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비전과 철학을 담아냈으며 이는 영화라는 매체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드라큘라는 여전히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드라큘라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두려움과 욕망을 반영하는 불멸의 아이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드라큘라 영화의 다채로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